좋은 아침 3부 초대석에서는 오랜만에 텍사스 한인 공인회계사협회에서 두 분이 나오셨는데요. 먼저 한인공인회계사협회 서윤교 회장님 그리고 장학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계신 정동승 회계사님과 함께하는 시간으로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두 분 나와 계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네네. 먼저 또 인사 네. 부탁드릴게요. 텍사스 한인공인회계사협회 회장을 맡고 있는 서윤교입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주로 하던 그 세법 안내가 아니라 저희 협회에서 연례 행사로 매년 개최하고 있는 그 장학금 안내에 대해서 교포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려고 나왔습니다. 네네. 저희 협회는 매년 교포 여러분들을 위해서 세미나와 그 장학금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올해는 그 팬데믹 상황으로 인해서 세미나는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어려운 때에 우리 장학금 수요는 전통적으로 계속 해왔던 것이니까 네. 계속 올해에도 수요를 하자라고 결정을 해서 오늘 지금 협회에서 저희 장학위원회 위원장님을 맡고 계시는 정동승 회계사님과 함께 나왔습니다. 네. 자, 우리 정동승 회계사님도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반갑습니다. 정동승 회계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분에 넘치게 우리 장학위원회 위원장직을 맡아서 책임이 무겁습니다. 겸손에 또 말씀을 해주셨는데 먼저 한인공인회계사협회가 주관하는 장학금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예,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우리 DK 라디오 이런 시간을 마련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또 전 3년간 장학위원회 위원장을 맡아주신 김영 회계사님한테도 이번 기회를 통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한인공인회계사협회가 주관하고 있는 장학금 프로그램은 한인 커뮤니티에서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저희 회원님들이 커뮤니티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하는 마음에서 특히 우리 한인 커뮤니티의 미래인 학생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자 순수 회원님들의 호주머니에서 조금씩 각출해서 네. 2017년 첫 해 5,000불을 지급한 이래로 올해로 네 번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네. 이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수여 행사는 우리 한인공인회계사협회의 큰 행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네요. 또 특별히 지금 그렇지 않아도 팬데믹 시대라서 굉장히 어렵잖아요. 모두가 어려운 가운데 또 우리 공인회계사협회 여러분들의 각자 주머니를 열어서 또 이런 뜻깊은 행사를 주최하신다고 하니까 그 의미가 더 큰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장학생 선발 대상과 방법에 대해서도 좀 알고 싶거든요. 예. 장학생 선발 대상과 선발 방법은 저희가 지금 나가고 있는 광고라든가 포스터를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그걸 참조하시고요. 네네. 저희가 또 말씀을 드린다면 장학생 저희들이 그 취지가 네. 그 니드 베이스로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장학금이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제 학생 신청자들이 제출한 서류를 네. 바탕으로 각 이 장학위원회 위원님들이 개별적으로 이제 우선순위를 선별을 하셔가지고 네. 그 선별된 사람들을 우리가 취합해서 전체적으로 이게 선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모여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각자가 나름의 선발 기준으로 뽑아서 그 친구들을 또 함께 모아서 다 함께 그 안에서 가장 많은 표를 받은 학생에게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공정성을 기하고자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은 조금 전에도 우리 회계사 이제 회장님께서 서윤교 회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팬데믹 상황 때문에 이거를 개최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여러 고민들이 좀 있으셨다고 했잖아요. 네네. 그런데 올해 장학생 선발과 장학금 수여식이 아무래도 그러면 작년과는 전년 대비 또 다른 것들이 좀 있을 것 같단 말이죠. 예. 보통 우리가 장학생 선발과 수여식은 우리 한인회계사협회에서 하는 세미나라든가 같이 이렇게 모여서 네. 세미나도 거행하고 장학금도 수여하고 이런 형태로 우리가 진행을 해왔는데 네.
올해는 아시다시피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가지고 대면 접촉이라든가 대면 활동이 전혀 안 되기 때문에 맞아요. 처음에 이거를 우리가 해야 하나 아니면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의문도 있었지만 네. 말씀하신 대로 우리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거는 큰 행사이고 또 이러한 팬데믹 상황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네. 꼭 해야 된다는 그 회원님들의 절대 다수의 의견이 있어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하지만 지금 이 시간까지도 사실은 우리가 어떻게 이거를 지급해야 되는지 선발은 하되 네네. 그것도 지금 논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선발되신 분들한테는 최종적으로 우리가 개인적으로 각자 통보를 하려고 합니다. 네. 좋은 방법으로 안전한 방법으로 전해주기로. 네, 또 한 가지는요. 네네. 저희가 이제 수요식을 뭐 줌을 통해서 한다거나 네.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지 수요식을 하고 난 다음에는 네. 또 이 DK네 방송국에 나와서 네. 이제 수상하신 분들의 뭐 지금 팬데믹 상황이니까 6분 전체를 모실 수는 없겠지만 네네. 한 분이나 두 분 정도를 모셔서 수상 소감을 들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전 같으면 다 같이 대규모 행사로 여러분이 오셔서 축하도 해주시고 그러겠지만 그런 것들이 이제 축소가 되다 보니까 네. 또 그 장학금이 어떤 학생들에게 좋은 취지로 옮겨졌는지 그런 전달됐는지 그런 것들을 또 저희 방송국을 통해서 함께 또 청취자분들과 함께 나누시려고 한다는 계획도 갖고 계시네요. 그런데 제가 이거는 좀 개인적인 질문인데 이제 우리 두 분 회계사님께 사실 이 장학금이라는 게 누군가에게는 이 돈이 별로 크지 않은 돈이 될 수도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반드시 필요한 그런 돈이 되기도 하잖아요. 두 분도 혹시 예전에 학창 시절에 이렇게 학교를 다니시면서 어떤 어려움에 처했을 때 학교나 지역단체에서 주는 장학금을 통해서 어떤 힘과 용기를 얻고 계속해서 학업에 매진할 수 있는 그런 경험들이 있으셨는지 그런 것들을 조금 듣고 싶어요. 저는 사실 뭐 그런 경험은 없습니다만은 네. 제가 그 대학교 1학년 때 장학금을 받는 수령자의 선발은 됐었습니다. 네네. 하지만 그때는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지금이랑 틀려서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한국 얘기입니다. 네네. 저희 학교 같은 저희 대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정 학점 이상만 되면은 예를 들어서 뭐 4.0 만점에 네. 3.75 이상만 되면은 거의 다 장학금을 주는 그런 시스템이었어요. 네, 네. 근데 그런데 한번 저희가 선발된 적은 있는데 제가 이제 자진해서 받지 않고 다른 사람한테 양보한 적은 있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좀 어려운 학우에게 그 기회가 갈 수 있도록 그렇다면 또 우리 서윤교 회장님께서는 사실 그것을 또 다른 학우에게 전달해 줌으로써 또 미리 그런 일들을 좀 선행을 하셨던 거네요. 그렇다면 우리 정동승 회계사님은 어떠세요? 좀 창피한 얘기입니다만 왜요? 창피한 얘기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아니면은 네. 이런 말씀을 이런 방송에서 공식적으로 말씀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네네. 저는 4학년을 네. 전체 장학금을 받고 학교를 다녔어요. 그게 부끄러운 일인가? 자랑스러운 우리 회장님 어떠지요? 그러니까 네네. 저 같은 경우는 대단하시네요. 학교 이름은 말을 안 하겠는데 네네. 4년간 장학금을 받고 학비 장학금을 전액 받고 어우, 대단하시네요. 그다음에 월 20만 원씩 1년에 8개월 동안 네. 또 학비 보조금이라고 해서 받고 그래서 저희 학교한테 제가 지금 돈으로 계산을 안 해봤지만 그때 당시 학교 다닐 때 30 뭐 몇 년 전에 네네. 계산해 보면 1년에 그때 당시 저희 등록금이 한 60만 원 정도 한 것 같아요. 네. 5, 60만 원. 그러면은 1년에 100만 원에다가 260만 원, 한 300만 원 정도. 엄청 큰 돈이네요. 당시로 한 1,200만 원 정도를 학교에서 사실 빚을 지고 있어서 네. 그런 마음은 항상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학교에다 좀 많이 좀 페이백을 해야 되는데 네, 그러지 네. 못하고 이렇게 미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그런데 지금 정동승 회계사님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그런 혜택을 받으신 수혜자였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미국에 오셔서 이런 공인회계사 협회를 통해서 내가 받은 거 사실은 은혜를 누군가한테 받으면 그분께 뭐를 갚는 거는 사실 불가능하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을 이렇게 흘려보낸다고 하는데 우리 또 정동승 회계사님께서는 그렇게 흘려보내는 거를 여기 공인회계사 협회를 통해서 또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네, 아주 의미 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네요. 네, 저희 그러면은 잠시 노래 한 곡 듣고 와서요.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언제나 우리 곁에 있어요. 든든한 친구
730 여러분들은 지금 좋은 아침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한인공인회계사협회 서윤교 회장님 그리고 장학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계신 정동승 회계사님 모시고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에 관한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저희 채팅창에 회계사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름다운 선순환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걸 보면서 아침 감사하게 듣고 있다라고 올려주셨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광고에도 말씀을 드리기는 했지만 장학금을 받는 대상이 어떻게 되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혹시라도 12학년과 재학생이라고 했는데 그 재학생의 의미에는 유학생들도 포함이 되는 건지 어떤 건지 좀 궁금해요.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예, 마음 같아서는 모든 사람을 여러 명 많이 뽑아서 네. 저희들이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으면 좋은데 예산상 부득이하게 지금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고 네. 저희가 광고 포스터나 이런 광고에서 나가고 있듯이 우리가 선발 대상을 현재 하이스쿨 12학년 학생부터 네. 대학교 재학생 여기는 유학생은 제외됩니다. 그렇군요. 예, 그래서 대학교 재학생, 언더그래주에이트 학부생을 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근데 이제 바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장학금이 조금 더 많이 이렇게 모이고 또 유학생들도 대상으로 할 수 있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바라다 보면 언젠가는 그런 날이 곧 오겠죠. 그리고 혹시라도 이제 우리 회계사님 두 분을 모셨으니까 혹시라도 이 장학금 이외에 회계에 관련해서 질문사항이 있으신 분들도 질문을 해주시면 또 답을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들으시는 청취자분들께서 혹시라도 어떤 것들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다면 질문을 남겨주시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계속해서 장학금 관련 지급에 관한 이야기 계속해서 들어볼게요. 이번 장학생 선발에 어떤 학생들이 이제 많이 신청해 주기를 바라시는지 어떤 바람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예. 본 장학금은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경제적으로 학비 부담이 되는 꼭 필요한 학생들에게 주는 그런 장학 프로그램입니다. 네. 따라서 여기에 해당되시는 많은 학생들의 신청을 바라며 이 장학금이 조금이라도 학비 부담을 덜어주고 또 학생들이 보다 학업에 전념할 수 있게 된다면 그 장학금 프로그램의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줄로 압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좀 주저하는 학생들 중에 이런 학생들이 있거든요. 내가 형편은 어려운데 생각처럼 막 이렇게 학점이 높지 않아서 나도 지원하면 뽑힐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 공부 잘하는 친구들은 좀 여기저기서 이렇게 혜택을 많이 받잖아요. 그렇다면은 어떤 학점 같은 것보다는 조금 더 어떤 가정 형편이나 그런 것들을 더 많이 중점으로 보신다는 이야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그 신청 서류에 물론 성적표하고 자기 소개서를 요구하고 있지만 네. 그 성적표는 저희들이 추가로 보는 자료일 뿐이지 꼭 뭐 성적에 따라서 저희들이 장학금을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저희 장학금의 그 목적은 가정 형편이 어려우신 분들을 도와주기 위한 장학금이니까 네. 그런 분들을 많이 신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아니 근데 아까 그 이제 회계사님들께서 어느 한 분도 싫다 하시지 않고 모두 다 이럴 때일수록 더 장학생을 선발해야 된다라고 뜻을 모으셨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 선한 동기가 도대체 어디서부터 이렇게 시작이 된 걸까요? 회계사님들 중에서 더 각별하게 이렇게 의견을 피력하셨던 분들이 있을 텐데 그 특별한 이유 중에 뭐 좀 같이 나누고 싶은 그런 이야기들이 있을까요? 왜 더 줘야 되겠다. 우리 회장님께서 말씀을 좀 해주시죠. 네, 저희 모두가 네. 특별하게 어느 분이 먼저 하는 거 없이 저희 모두가 네. 한마음 한뜻이 돼서 지금 사실 이 경제가 어렵지 않습니까? 맞아요. 특히 팬데믹 사상 처음 들어보지도 못한 이런 상황을 우리가 맞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그래도 우리가 이번에도 계속 하자. 그때 정말 아무도 반대한 사람 없이 네. 만장일치로 통과가 됐어요. 네. 그런 거에 저도 그 회원님들께 정말 감사를 드리고요. 그러니까 누가 뭐
특별하게 자기의 경험에 의해서 뭐 이렇게 하신 것보다도 네. 모든 사람들이, 모든 회원들이 마음을 모아서 네. 꼭 이번 기회에도 장학금을 수여를 하자는 그런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네. 참 너무 고우신 마음들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이제 이 장학 사업에 대해서 장학생 선발과 또 지급에 대해서 이제 또 마지막으로 이제 특별하게 하실 말씀이 있으실 것 같아요. 이 이야기를 이제 마무리를 하고 그 다음으로 또 우리가 이야기를 진행해야 될 것 같은데 특별하게 당부의 말씀이나 더 피력하시고 싶은 어떤 이야기가 있으신지요? 예. 예, 방금 장학 사업이라고 했는데 저희들 네. 뭐 이걸 그 사업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고요. 네네. 저희들이 하는 그냥 우러나는 마음에서 하는 조그만 프로그램입니다. 비록 그 각자 받는 장학금 금액은 뭐 그렇게 큰 액수는 아니지만 네. 저희 협회 회원님들의 순수한 마음이 담긴 장학금입니다. 장학금을 받는 학생들은 이 점을 생각하시고 열심히 공부해서 나중에 커뮤니티를 위해서 도움이 되는 그런 사람들로 성장해 주시면 고맙겠고, 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모두 어려운 상황입니다. 우리 모두 슬기롭게 잘 대처해서 이 상황을 잘 이겨나가기를 바라며 다시 한번 DK에서 이런 홍보 기회를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네네. 덧붙이고 싶으신 것은요. 네.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만 아니라 혹시 나에게는 이 방송을 듣고 계신 그 청취자분에게는 그런 자녀가 없더라도 네. 이것은 많이 알리셔갖고 주위에 많이 알리셔갖고 정말 많은 분들이 알아서 응모를 해주셨으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주변에 보면 저 친구는 꼭 도움이 필요한데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 하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방송을 미처 접하지 못한 분들이 있을 때 좀 이렇게 알려주셔서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같이 격려해 주는 거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네. 참 좋은 일 많이 하시고 계신데 사실 올해가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 회계사님들은 아주 바쁘게 정신없게 보낸 한 해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코로나 때문에요. 네, 사실 맞습니다. 많은 세법들이 뭐 변동이 많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직까지도 뭐 계속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중에 보면은 2차 스티뮬러스 페이먼이라든지 또는 2차 PPP 진행 사항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지금 당선인이 나오기는 했잖아요. 미국에. 이 대선이 끝난 뒤에 어떤 세금 그 세법 관련해서 뭐 변동 사항이 있을까? 이런 여러 가지 궁금증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하나씩 좀 천천히 말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사실은 오늘 방송은 네. 장학금에 대해서 저희가 홍보차 나온 방송인데요. 네. 사실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이 궁금해하신 저희에게 궁금해하신 점은 2차로 스티뮬러스 페이 1,200불 나온다는데 네. 정말 나오느냐, 언제 나오느냐, 또 2차 PPP가 나온다는데 언제 나오느냐. 네. 계속 이것들이 모든 분들이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모든 분들의 궁금 사항인 것 같아요. 저희도 모이면 그 얘기 하거든요. 네네. 그런데 사실은 이 대선 전만 하더라도 정말 펠로시 그 하원 의장께서 네. 지금 그 당시에 한 3주 전에만 해도 아메리칸 에어나 유나이티드 에어 같은 경우에 승무원들을 무급 휴가를 줬습니다. 네. 근데 그것을 한 하루 이틀만 좀 유보해달라. 우리가 정말 딜에 가깝게 돼 있다 할 정도로 이게 통과가 정말 확실시 됐는데요. 네. 또 이번에 대통령 선거 결과도 또 이제 민주당으로 넘어가고 또 지금 현재는 아직 그 상원 의원이 조지아 쪽에서 2명이 공석으로 남아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의 상원 의원 결과에 따라서 또 상원의 다수당이 바뀌는 그런 결과가 초래가 돼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제 생각에는 저희 생각에는 반드시 그 2차 스티뮬러스 페이나 1,200불씩 주는 거 네. 그리고 2차 PPP는 반드시 나올 겁니다. 하지만 문제는 네. 언제냐 이거죠. 그렇죠. 반드시 1월달 내년 1월달 그 전에는 반드시 나올 텐데요. 네. 이제 그 시기와 그런 시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말 안타깝게도 언제라고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군요. 참 안타까운데. 그렇다면 이제 대선 이후에 이 PPP나 1,200불씩 받는 거 외에도 약간씩 좀 어떤 조율되는 어떤 세법들이 좀 있을 수 있나요?
저 아까 회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거기에다 제가 첨가를 한다 그러면 네. 우리 물어보신 답변은 아닌데 네네. 2차 스티뮬러스가 저희가 이제 1차 스티뮬러스를 해봐서 IRS나 이 돈을 지급하는 방법을 어느 정도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이제 언제 상하원 패스를 해서 대통령이 사인을 해야 법이 되는 거니까 그렇죠. 이게 제가 아침에 이렇게 아티클을 읽다 보니까 보통 대통령이 사인하고 실질적으로 우리 주머니에 책이 들어오는 기간은 한 달에서 한 달 반이면 된답니다. 이제 네. 전에는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 네, 이제 네. 세컨드 스티뮬러 책은 그래서 그 사람들이 시나리오를 여러 개를 짰더라고요. 제일 처음에 많이 대통령이 사인하는 제뉴어리 11, 네. 제뉴어리 내서 11부터 한 메이까지, 달. 네. 메이까지 하는데 제뉴어리 11에 대통령이 사인을 하면 2월 15일까지는 책을 받을 수 있다. 네. 그렇게 예측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한 달 정도,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 대통령이 사인하고, 네. 그리고 또 말씀을 드린다면은 회장님께서 말씀하시지만 어떤 형식으로든지 아마 2차 스티뮬러스 이게 패키지가 통과를 할 것 같아요. 네. 할 것 같은데 각 정파마다 조금씩 이렇게 금액이 달라요. 그렇죠. 그래서 금액이 다르다는 얘기는 그 안에 이제 들어가 있는 내용들이 조금씩 다를 수가 있거든요. 네네. 예를 들어서 데모크래트 지금 낸시 펠로시가 하원 의장을 맡고 계시는데 이분이 밀어붙이려고 하는 거는 2.2 트릴리언. 네. 트릴리언은 제가 생각이 안 됩니다. 돈이 얼마만큼 많은 돈인지. 근데 이분이 지금 밀어붙이는 거는 2.2 트릴리언 빌리언. 네. 그래서 여기에는 전에 우리가 받았던 1,200불 그런 조항도 들어가 있고 또 2차 PPP 론도 들어가 있고 네. 그래서 가장 포괄적이고 가장 큰 패키지예요. 지금 그러네요. 하우스에서 밀어붙이고 있는 게. 네. 또 화이트 하우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에서 하고 있는 거는 1.9 트릴리언. 아, 예, 확실히 차이가 나네요. 민주당에서 하는 것보다는 차이가 있지만 그래도 굉장히 큰 포괄적인 패키지입니다. 네. 그래서 이걸 그러니까 선거 전에는 이 행정부 백악관하고 민주당 펠로시하고 해서 그 재무장관이 중간에 서서 왔다 갔다 이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네. 거의 이제 통과된다 했는데 결국은 안 되고 이제 선거로 뒤로 넘어갔죠. 네. 그 다음에 또 이제 리퍼블리칸 그러니까 공화당 하우스에서 제안하는 법도 1 트릴리언 공화당이 네네. 예. 그리고 상원에서는 이제 현재까지는 공화당이 다수당인데 네. 상원 공화당의 리더인 미치 매커널 이분은 상당히 소극적이에요. 이분이 주장하는 거는 T가 아니고 빌리언 그냥 500 빌리언이에요. 네. 그래서 이분은 1,200불 이것도 없고 그다음에 제 세컨드 PPP도 없고 네. 그냥 아주 꼭 집어서 꼭 필요한 사람들만 주자 하는 이런 주장이 그래서 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제가 봤을 때는 제 생각인데 요 하우스 지금 이제 대통령 선거가 민주당이 뭐 됐는지 안 됐는지 당선인이 돼 있으니까 네. 아마 민주당 쪽으로 힘이 실어져서 아마 백악관하고 펠로시하고 둘이 이렇게 해서 아마 네. 최종안이 나오지 않을까 빠른 시간 안에 네. 그걸 첨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어떤 것도 아직 확실하게 확정이 된 사항이 없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좀 이렇게 생각도 많으시고 그럴 것 같아요. 저희가 좀 더 추후 이렇게 지켜보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우리 한인공인회계사협회 서윤교 회장님 그리고 또 그곳에서 장학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계신 정동승 회계사님 두 분 오셔서 이제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또 궁금한 뭐 PPP나 또 1,200불 지급에 관한 이야기 향후 어떻게 될 것인가 조심스럽게 또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 주셨는데요. 끝으로 이제 마칠 시간이 되었으니까 우리 두 분이서 각자 청취자분들께 또 우리 장학금에 관해서 마저 좀 이렇게 강조하시고 싶은 것 있다면 말씀하시고 인사를 나눠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네. 저희가 장학금 지금 수요를 할 예정이니까 네. 보다 많은 분들이 뭐 많은 분들이 이것을 알아갖고 보다 많은 분들이 정말 필요하신 분들이 응모할 수 있는 그런 그렇죠. 기회가 될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될 수 있는 그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저도 마찬가지로 많으신 분들이 꼭 필요하신 분들이 많이 신청을 해주시고
정말 서로 슬기롭게 이 어려운 사태를 잘 헤쳐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들으신 모든 청취자분들께 많은 도움 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